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네, 명명관입니다. 네. 계절과 계절 사이를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환절기가 있다고 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대상에게 다가가는 그 시점, 그 기간을 환절기라고 하네요. 근데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손님이 있어요. 네. 하나는 마음을 알 수 없는 거. 이게 좀 힘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독감처럼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원하시죠? 독감 같은 사람. 네,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사실은 건너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그 환절기라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뿌연 안개도 있고 그렇죠. 심하게 앓는 독감도 네. 그 꿈을 향하는 그 과정에 꼭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강을 건너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꿈을 위해서 산을 넘고 계신지 예, 궁금하네요. 오늘 멘트가 되게 환상적이고 정서적이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것도 일시적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러 가까이 가는 것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네. 꼭 고착돼서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생각이 바뀌는 의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혜진 씨는 음식을 잘하세요? 요리요. 예. 잘해요, 저. 뭐 맛볼 기회가 없으니까 네, 그냥 네, 무조건 네. 얘기하고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런 얘기 있으면 지르고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 다른 사람들이 왜 뭐 그런 선입견이 좀 있긴 한가 봐요. 네. 요리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차도녀. 저 차도녀 같은가요? 네. 아, 정말 바로 끄덕이시는데 그렇지만 차도녀도 요리 솜씨가 좀 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 식자재는 어디 가서 사세요? 대형마트죠? 주로 그렇죠. 아, 요즘에는. 대형마트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사실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시장 갔던 기억은 많이 나요. 네네네. 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분이 계세요. 네. 그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있죠. 독립군처럼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 VMD 연구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매장을 디자인하고 막 품격을 올리고 뭐 이러는 거 있죠. 이런 분이 계세요. 이랑주 대표님인데 오늘 모시겠습니다. 예.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보다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땡땡 상회에서 산 조개는 한 마리도 버릴 게 없다. 노점상을 한 이 사장님이 매출이 200%까지 오르고 정식 점포를 얻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주입니다. 오늘 강연할 주제는 창업, 타인의 불편함과 아픔을 해결해라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예요. 미스 과메기 아가씨 혹시 아세요? 예. 제가 미스 과메기 아가씨는 아니고요. 구룡포라는 작은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셨는데요. 이렇게 항상 생선을 많이 잡아 오셨어요. 그럼 이 생선을 어머니랑 둘이서 장에 내다 팔았어요. 주변에 다른 생선 가게도 아주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집보다 우리 아빠가 잡은 생선이 더 예쁘게 보일까? 손님들이 더 많이 골라갈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결국은 제가 직업을 선정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이 비주얼 머천다이저입니다. 오, 비주얼 머천다이저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요. 제가 아까 생선 얘기를 했으니까 생선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생선을 직선으로 진열할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다르게 진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로로도 진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선으로 진열할 수도 있고요. 세워서도 진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직선은 고요를 나타내고 사선은 율동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직선으로 진열하는 것보다 사선으로 진열하는 게 생선이 훨씬 생동감이 있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생선을 사선으로 또 세워보기도 하는 그런 진열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백화점에서 한 10여 년간 이런 진열 전문가, 비주얼 머천다이저로 활동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제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한 13년 정도 했으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전통시장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 상인대학이라는 것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그 상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진열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강연을 하고 딱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가게 한 번만 가주세요. 아, 왜요? 우리 집 조개 좀 살려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진열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세수대와 같은 큰 통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거기에 이제 소금물 담아서 이렇게 진열을 많이 해놓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반 이상이 죽는데요, 조개가.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시장을 가는데 활어센터가 있는 거예요. 오징어가 이렇게 통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고요. 조개도 저렇게 수족관에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하고 둘이서 조개 수족관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시장 어귀에 앉아서.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시장 최초의 조개 수족관 초기 모델이 탄생하게 돼. 이게 초기 모델이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진열장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흘러내리게 하고 산소를 넣었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조개가 한 마리도 안 죽고 해감도 다 되고 100%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80%만 해감이 되고 나머지 20%는 해감이 안 되니까 빨리 죽더라고요. 어떡하지? 도서관을 달려갔어요. 도서관에 가보니까 조개 해부 도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막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조개가 해감이 가장 잘 될 때가 편한 상태래요. 근데 그 편안함이 어디서 와요? 고향에서 온대요. 남해, 서해, 뻘의 염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염도계와 소금을 챙겨서 다시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퇴근할 때 이 염도를, 고향의 염도를 맞춰주세요. 조개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개들이 거의 99%가 해감을 한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땡땡 상회에서 산 조개는 한 마리도 버릴 게 없다. 노점상을 한 이 사장님이 매출이 200%까지 오르고 정식 점포를 얻게 됐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1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VMD나 진열이 진짜 필요한 곳이 어쩌면 백화점이 아니라 시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하나의 단어 때문에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제 이름을 걸고 이랑주 VMD 연구소라는 작은 연구소를 저희 집 거실에서 차리게 됩니다. 첫 번째 창업이었죠. 근데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진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했더니 소상공인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 컨설팅이 좋은지 알지만 막상 돈을 주고 받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됐죠. 제안을 해서 비주얼 머천다이저가 방문을 했을 경우 소상공인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1년에 한 시장에서 한 40개 정도는 샘플 매장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무료로 해주니까 모든 상인들이 저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찾아갔어요. 사장님, 진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사장님이 내가 장사 30년 했는데 진열 내가 더 잘하거든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무료인데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맞는 말이시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와서 이렇게 훈수를 드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몹시 상한 사장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손에 뭘 쥐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예요. 소금이었어요. 김장하고 남으신 것 같아요. 굵은 소금을 얼굴에다가 탁 뿌리시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소복이 소금이 앉았어요.
여기 정수리에 여기 맞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소금 안 맞아봤죠? 따가워요. 눈물이 여기까지 맺히는 거예요. 나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여기서 당해야 되나? 그리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돈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도와주러 왔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진짜 양쪽으로 그득 고이는데 이거 떨어지면 지는 거잖아요. 꼭 참았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에게 2시간만 주세요. 2시간 후에 마음에 안 드시면 원상태를 해놓고 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사 30년 한 사장님 이불집이에요. 사장님도 나름 원칙이 있으셨어요. 동그란 베개인지 네모난 베개인지 원칙대로 진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2시간 동안 이불을 갰습니다. 이불 오늘 아침에 개고 나오셨어요? 안 개고 나오셨어요? 이불 20채 혼자서 개면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이불 20채를 혼자서 갰어요. 이렇게 진열을 바꿨어요. 저는 온도별로 진열했죠. 4도의 온도차가 나요. 붉은색과 푸른색은 그래서 따뜻한 색을 앞쪽으로 배치하면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지나가다가 어머 저 집에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이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고 났더니 사장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2시간 뒤에 저한테 어머야 선생님 신분 상승했어요. 신분 상승했어요. 아줌마에서 이거 어찌했어요? 앉아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홍삼차를 다 마실 즈음 이 사장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선생님 우리 아들 이불집이 건너편에 있는데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보다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전국의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많은 상인들의 불편함과 요건 재료비 3만 원으로 레드카펫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게 최근에 여기 했던 작업인데 꽃집이었는데 한 달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된 아주 어려운 꽃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재능 나눔으로 디자인 전체를 바꿔주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손을 잡고 한 20번을 이렇게 문지르시면서 고맙다 고맙다. 근데 장사 접으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천사 이렇게 뚱뚱한 천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해줬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제가 이 직종을 정말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 하나로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건축가도 찾아가고 마케팅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하는 디자이너들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7개의 회사 21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2번째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 많은 전통시장의 디자인을 바꾸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아니고 저희 이제 이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은 청년 창업가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일주일에 저희가 월화수목 당번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건축가들, 화요일은 디자이너들, 수요일은 이제 그 비주얼 머천다이저들 이렇게 해서 각각 요일별로 2시간씩 청년 창업가들에게 이런 재능을 나눠주는 일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러던 어느 날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폐업 강의를 가게 됐었어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그러면서 퇴직금이라든지 그동안 비축해 놓은 자금들을 다 소진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와서 어떻게 폐업을 잘할 수 있는지 강연을 듣는 그런 장소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아버님과 어머님들에게 물어봤어요. 폐업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아니면 창업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권리금, 월세, 그리고 인테리어나 유행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6개월 지나면 트렌드가 바뀐대요. 그래서 또 다른 걸 해야 되고 또 다른 걸 사야 되고 근데 그걸 안 하면 손님들이 촌스러워 이러고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장사가 너무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폐업을 하실 때 이런 집기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냥 돈 주고 버려야 된대요. 근데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집기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집기를 서로 매칭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오지랖이 발동한 거예요. 저는 오지랖이 참 넓은 것 같아요. 집기가 많이 버려지는 곳이 어딜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이 아까 어디라고 얘기했죠? 백화점이죠, 그렇죠? 백화점, 물론 전통시장 근무하고 있고요. 백화점이었는데 이런 집기를 개발을 해서 진열을 하고 유행이 지나면 폐기 처분을 해요. 근데 8월이 MD를 개편하는 시즌이라 집기가 가장 많이 버려져요. 브랜드가 교체되면서. 이 교체되는 집기들이 2년 동안 자산으로 보관됐다가 2년 뒤에 폐기 처분이 돼요. 그걸 미리 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백화점에 찾아가서 통계를 냅니다. 지하를 뒤졌어요. 뒤졌어요. 무려 한 해에 84개의 백화점에서 버려지는 집기가 3만 톤이었어요. 해운대 백사장을 덮고 남죠. 이것들을 공유해서 써야 되겠다.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죠.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드니까 실패를 할 경우 재도전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업 아이템이 있는 훌륭한 소재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창업을 해보고 또 실패하면 재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죠. 다양한 업종에서 하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창업을 통해서 타인의 불편함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창업은 폐업과 이어지는 거라는 거를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그 아이템 속에 누군가의 불편함, 아픔을 들여다보시고 본인의 재능을 그런 곳에 해결하는 데 쓰면 저는 창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이 쉽지 않잖아요. 네, 전통시장이 힘들죠. 네, 저도 한 7년 강의를 했었는데 상인데요. 네,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요? 그 기존에 장사를 30년, 40년 해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분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듣죠. 안 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백화점에 계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갑인데 네. 뭐가 그렇게 애정이 있어서 전통시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어렸을 때 제가 시장에서 장사해본 경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이제 어부셔서 생선을 이렇게 잡아오면 그걸 다 팔아야 돼요. 당일 판매를 하지 않으면 생선은 그때 냉장고가 없으니까 어디 상하죠. 냉동할 데도 없고 네.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런 애절함이 막 있었어요. 어떻게든 늦게까지 이거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막 연구를 했었는데 상인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보였어요. 오늘 저녁에 저거 다 안 팔리면 간절함. 어떡하지? 그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네. 했던 걱정이 그분들에게 똑같이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까지 저거 다 팔리게 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예. 네. 그 외국에서 봤던 어떤 전통시장의 모습 중에 가장 인상적이어서 이 부분은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 독일의 그 시청 앞에 빅토리얼 마켓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시청 바로 앞에. 근데 그 시장은 아케이드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아케이드가 있는데 근데 시장 중앙에 숲이 있어요. 네. 10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숲이 있더라고요.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죠. 그래서 거기에 비어 가든이라고 있는데 예. 한 달에 한 번씩 맥주 맛이 바뀌어요. 맥주 회사에서 이제 신상을 출시하는 거죠. 역시 신상품을. 독일이라서. 네. 네. 그런데 그 맥주를 받아서 그 숲이 우거진 곳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상인들이 만든 갖가지 안주를 시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에도 막걸리 가든 같은 거 네. 그럼 우리 한국 맥주를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가드닝 스타일의 어떤 시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시장 품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네. 제안을 하셨어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럴 때 반응이 어땠어요?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우리가 기초 체력을 길렀으면 그 기초 체력 위에 어떻게 장 근육을 잘 만들어서 고객에게 사랑받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 네. 그건 결국은 품질에서 나오는 그럼요. 거기 때문에 전통 시장에 품질 관리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미국에는 그런 데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품질을 관리해줬기 때문에 백화점보다 비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보다 매출이 높아요. 그 이유는 20페이지가 넘는 품질 관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시장에서 사과 한 쪽이라도 팔 수 있어요. 그런 철저한 거를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 이제 지금? 네네 아, 중국 네. 시장의 참기름 같은 경우에도 국산 깨를 상인들이 공동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품질 인증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참기름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도 지금 저희 팀에서 그 품질 관리 연구원을 둬서 전통시장 지금? 네네 네.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들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박수 한번 주셔야 되겠네요. 아, 정말. 사실 그 전통 시장의 품질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전에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못 간 네.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불편함들 그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가서 그렇죠. 조언도 해주시고 또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따뜻한 마음을 네. 예, 전해주면서 그러니까요. 예, 조언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랑주 대표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네.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팔기보다는 그 전에 따뜻한 마음, 감동을 팔 때 또 상대도 더불어 감동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각이 바뀌는 의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